자, 14번 문제를 보면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야 한다. 그래서 gx를 보면 구간함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y는 x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그냥 fx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gx라는 게 보면은 함수 gx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 연속인지 미분 가능인지 이런 걸 몰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제 hx를 보면 이 hx가 좀 표현이 불편하게 돼 있긴 하지만, 리미트 t가 0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g에 x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게 t가 0의 양의 방향이잖아. 그럼 이게 x가 0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한다. 그냥 우선 얘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t가 2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했을 때 gx 플러스 t라는 건 요게 x 플러스 2의 양의 방향에서 접근한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gx 함수랑 gx 함수를 그려보면 등호는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1일 때 y는 x,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y는 x,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gx의 함수야. y는 gx. 그러면 gx 플러스 2, 지금 우리 요 gx 플러스 2잖아. 그럼 이 함수는 지금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가야겠어? 그럼 1의 값은 만 1로 가야겠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1일 때가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는 거고, y는 x.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가 마이너스 3일 때구나. 마이너스 3일 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겠다. 마이너스 3일 때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이제 여기 y는 g에 x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되는 함수는 뭐냐면 h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 x가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왜냐면 구간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함수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자 봐봐, 여기 이 함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요거를 따라가는 거죠. gx는, 그지? 그럼 이거는 뭐가 돼야 돼? 그냥 x가 돼야 돼. 이해돼? 그런데 요 gx 플러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왜냐면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는 이 gx는 뭘 따라가는 거야? 얘 따라가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의 양의 방향일 때는 얘는 뭐가 돼야 돼? g의 x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해가? 근데 이게 이제 g 마이너스 3이니까 잠깐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럼 여기다가 잠깐만 g 마이너스 1. 그럼 g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죠. 아니다. g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잠깐만.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3의 양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 그럼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게 fx구나. 아 미안. fx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어떤 방향이 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어떤 방향? 양의 방향. 그럼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이면 fx인 거잖아. 이해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f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때? f 마이너스 1은 얼마야? 아 이건 모르네. 이 둘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보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럼 이제 요 범위를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때 여기 왼쪽에 있는 gx의 양의 방향에서는 그냥 y는 x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f x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겠죠. 유승아 이해되니? 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그때 이 두 개가 어때?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엔 요 마이너스 3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여기까지 문제 되는 거 없지? 근데 저거 그 양의 방향이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1이 보다 조금 작으면은 그 살짝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상쇄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상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으면은 그게 양의 방향이랑 이렇게 상쇄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닐까? gx 플러스 2가 양의 방향이잖아요. 이거? 네. 음,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 포함되질 않잖아. 네. 근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마이너스 1의 음의 방향? 네.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의 양의 방향만 조금 정의가 된 거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어도, 그러니까 여기여도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값이면 네. 결국에는 이거는 마이너스 1보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1이야 이 자리가, 그럼 마이너스 1.1의 양의 방향도 결국에는 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극한의 개념이 그냥 여기 아주 가깝게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아무리 마이너스 1.111111111 이런 수여도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 작아요. 작지. 그럼 마이너스 1.1111보다 더 작은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때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고 f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은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x 플러스 2가 되는 거겠지.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야 돼? 네, 그거 여기가 1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해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바라보면 얘는 마이너스 1에 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f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또 x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겠죠.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랑 어때? 같아지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돼. 자, x가 1이면 x가 1이면 x가 1일 때는 요 gx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여기는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1일 때는 얘는 뭐가 돼야 돼? f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야 안 돼?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 1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이 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x가 되는 거고 이 함수도 뭐가 되는 거 이거는 그냥 x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리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등호는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네. 왜냐면 여기 1 집어넣으면은 두 개가 어떻게 되니까? 같아지니까. 그래서 요게 hx란 말이야. 기억에서 h1이 3이래. h1이 3. 그러면은 기억에서 h1이라는 건 h1이라는 건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건데 H1이면 잠깐만 H1이면 1의 양의 방향에서 오는 거잖아. 아 이게 X구나. 아 이게 1이구나 1. 아, 미안하다. 이게 보면 미안해. 이게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여기가 등호다. 왜냐면 H1이잖아.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이게 1의 어떤 방향이 돼? 양의 방향. 지금 1의 양의 방향이면 이렇게 오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1. 그리고 얘는 1을 집어넣으면은 3이니까 그냥 여기 y는 x 플러스 2에서 여기 1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고 그냥 3인 거고. 그러니까 이 기억은 참인 거야. 기억은 참. 그 다음에 니은은 h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 연속이라고 했지.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냐라는 건데 우선은 자 봐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뭐가 돼? 얘가 되죠. 1보다 크면 뭐가 돼? 얘가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인 상황에서 여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3이 되는 거고 1을 집어넣으면 1,3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요 바깥쪽만 그리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문제는 이 가운데가 연속이 될 거냐라는 건데, 얘들아, 근데 우선 요 끝점만 생각을 해도 봐봐. f-1. 그럼 이게 지금 f-1이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을 보면 이 gx라는 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 값이 딱 뭐로 결정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맞춰줄 수도 있고 못 맞춰줄 수도 있어, 이거는. 그래서 이 fx가 그냥 정확히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이거 틀려. 니은은 틀려. 근데 디귿을 봐봐, 디귿. 디귿을 보면 gx가 -1과 1에서 뭐가 돼야 된대? 감소해야 된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gx의 그래프가 지금 요거의 그래프잖아. 근데 이게 보면은 g-1의 값은 -1에 g-1의 값은 -2.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등호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제 뭐 1일 때 뭐 어떤 값을 갖겠지, 그지? 그러면 hx가 이런 상황일 때, 그럼 결국에는 gx가 이런 상황일 때, 그럼 이 hx가 항상 최소값을 갖냐 그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봐봐, -3, 여기 -1, 여기 1 이렇게 끊으면, 얘들아 지금 이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이 함수를 봐봐. hx 항상 어떤 값을 가져? 플러스의 값을 갖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봐봐. 요 사이에서 x의 값이 뭐야? 음수지. 근데 fx 플러스 2는 이 fx가 여기에 들어가는 x가 -3부터 -1이니까 이게 -1과 1 사이잖아, 그지? 근데 gx가 -1과 1 사이에서 뭐가 돼야 된대? 감소함수래. 근데 g-1이 -2여서 이 구간에서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음이니까 뭐가 돼야 돼? 곱하면 양수가 돼야 돼. 그치? 여기서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 거야. 이 상황에서는. 자, 1보다 클 때 이 부분을 봐봐. 1보다 클 때 얘는 어때? 양수지. 양수란 말이야. 그럼 요 사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요 사이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선은 요 fx는 요 구간에서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이 구간에서 음수 나왔잖아, 그지? 음수라고. 근데 x 플러스 2는 이 구간에서 뭐가 돼? 양수죠. 플러스라고. 플러스라고. 그러면 요 구간에서 여기가 뭐란 얘기야?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요 녀석의 그래프가 결국에는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f-1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f-1은 g-1이니까 이게 -2란 말이지. 그러면은 여기는 요렇게
채워져 있으면서 감소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채워져 비워져? 여기 1의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치? 그럼 이 구간에서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최소값이. 여기가 채워져야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D것도 틀리는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 이게 다 틀려.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 기억 하나만 정답이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이것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 지금 내가 저렇게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를 미분해봐. 그럼 f 프라임 x x 플러스 2 더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돼버리지.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f 프라임 x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이 값은 양의 값이니까 플러스죠. 곱하면 마이너스 얘 값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지. 요거까지 확인할 자신이 없었으면 fx는 이게 지금 감소함수라 그랬어. 근데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뭐가 돼? 증가가 되지. 근데 이게 fx가 양의 값을 가져 음의 값을 가져? 음의 값을 갖지. 그러면 음의 값을 갖는 거에다가 증가하는 값을 곱해줬단 말이야. 근데 얘가 양의 값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의 절대값이 커져 작아져? 절대값이 커지지. 그런데 부호는 음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 이 문제 선생님 가르쳤던 애들 거의 다 틀렸어. 저번에 얘기했던 기억, 니은, 디귿 그 마지막 나왔던 해 문제거든. 근데 보통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기억은 다 확인한 거야. 근데 이제 니은, 디귿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근데 설마 기억만 정답이겠어?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기억, 디귿을 적었더라고. 보통 마지막 건 다 맞다고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틀렸던 문제. 또 22번. 22번. 최고참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무슨 함수래? 연속 함수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이걸 만족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항등식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 식을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봐. fx 빼기 f1은 x가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x-1분의 뭐가 돼야 돼? f 프라임 gx 이렇게 돼버려. 이해가? 근데 이제 x가 1일 때는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같아지죠. 이게 항등식이라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거든. 근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프라임 f 프라임 1이죠. 여기서 극한을 취해주면.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1,f1과 x, fx의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근데 그 기울기의 값과 같게 되는 뭐가 존재한대?
G, X가 존재한대. 얘가 무슨 정리야? 이거 무슨 정리야? 그 같은 거 항상 있다는. 그 평균값 정리. 그치? 평균값 정리라고. 그러면 자,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더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의미를. 이렇게 되긴 3차 함수야. 지금 F0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만약에 한 요 정도를 1이라고 해보자. 이게 y는 fx인데 이걸 1, f1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점을. 자, x, fx니까 그냥 이 점은 요 3차 함수 위의 점이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를 x라고 생각을 해봐. 이 점이 x, fx야. 그럼 두 점의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얘가? 그럼 요 두 점의 기울기와 같게 되는 미분계수를 갖는 점이 몇 개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gx고 여기도 gx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 이거는 요렇게 한 요 정도를 이렇게 찍어봐. 그럼 얘랑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그럼 여기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점 여기가 또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점 이렇게가 또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런데 이 정도로 한번 찍어볼까? 이 정도로 한 이 정도로 찍어보면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같은 게 또 여기 사이에 어딘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도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접할 때를 이렇게 그어봐.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그러면은 얘랑 기울기 같은 게 이쪽에서 여기에도 생기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뭐 문제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접하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 거야. 접하게. 그럼 접하게 선을 그으면 여기 접점이 있을 거고 또 얘랑 기울기가 같게 되는 여기에도 뭐가 있어? 여기 gx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gx가 되는 건데 근데 잠깐만. 만약에 x가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쪽에 1보다 작은 쪽에.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얘랑 기울기 같은 게 여기에도 존재하고 어디에도 존재해. 여기에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gx가 되는 걸 보면 여기 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은 gx가 다 나올 수 있어 없어? gx의 값이 여기 접할 때가 gx잖아. 이 작은 쪽에 gx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요. 내가 여기를 지금 뭐라고 잡았을 때 1, f1로 잡았을 때 지금 이 작은 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랑 얘가 같게 되는 점이 나오질 않는다. 이 쪽은 생기질 않아. 그러면 아까 이 접할 때 근 gx의 위치가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 두 군데 있는 거잖아. 그럼 gx가 생기는 부분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랑 여기서부터 이 부분밖에 gx가 안 생긴다고. 여기 1,f1을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돼? 봐봐. 근데 비어있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를 찾고 있는 거냐면 gx의 위치를 찾고 있는 거야. gx의 위치를. 그러니까 1,f1이 뭐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근데 이 점과 이 3차 함수 위에 어떤 점을 집어넣든지 간에 어떤 구간들이 생기냐면 gx가 가질 수, 그러니까 이 두 점의 기울기랑 같게 되는 그 점이 모든 점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1,f1의 위치가 딱 정해지면 내가 방금 전에 이렇게 접할 때 생각했잖아. 네. 그러면은 이 점도, 이 접점도 gx가 되는 거고, 얘랑 기울기가 같게 되는 여기도 뭐가 돼? gx가 된다고. 아, 네, 이해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어떤 점을 이렇게 지나잖아. 그러면 얘랑 기울기가 같게 되는 점이 지금 요 점보다는 요 오른쪽에 있다고, 이렇게. 그럼 조금 전에 이 gx랑 같게 되는 점 요것보다도 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너무 막 그래프를 막 그려서. 이것보다는 요 왼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쪽은. 대칭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이렇게 gx를 정해놓으면, 위치를 정해놓으면 요 gx와 요 gx 사이의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이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갖게 되는 그 접점의 좌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gx가 생기는 범위가 이 부분이랑 이 부분밖에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들아, 근데 이 gx에 무슨 값이 존재한다 그랬어?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가 무슨 값이 돼? 이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gx가 대값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 gx는 이만큼 다 가질 수 있잖아. 그럼 이게 무슨 값이 되는 거야? 대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란 얘기는 이 접할 때 x좌표가 2분의 5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봐야 돼. 그려봐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봐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제. 그럼 GX가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치, gx가 1,f1과 x, fx의 기울기와 같게 되는 접점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1,f1에서 이렇게 점을 잡으면 얘랑 기울기가 같게 되는 접점이 여기, 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두 군데 나타나는 거지. 여기 변곡점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지나도 어떻게 돼? 이렇게 평행한 거, 이렇게 평행한 거 이렇게 나타난다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gx잖아, 그지? 그럼 여기랑 같게 되는 gx가 여기도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근데 요거보다 왼쪽에 그냥 여기 근처의 점을 이렇게 연결을 했었을 때 얘랑 기울기가 같은 건 gx의 어느 쪽에 생겨? 이쪽은? 오른쪽에 생겨. 그럼 여기서의 아까 그 gx의 어디에 생겨? 왼쪽에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gx가 생기는 구간이 결국엔 여기서부터
요 부분이랑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여기서부터 요 부분만 생기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gx가 무슨 값이 되는 거고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gx의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gx의 x좌표를 2분의 5라고 얘기를 한 게 나조건이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러면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2분의 5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요 조건들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F형이 마이너스 3이다라는 조건을 줬고 FG1이 6이다 그랬거든? G1이 6이다? FG1이 6이다. 유조건 해석하는 게 잠깐만. G1의 값이 6이다. 요 접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이라고 두면 fx 빼기 mx 플러스 n이 최고점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1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이거든? 그럼 fx가 x-1 곱하기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mx 플러스 n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한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지금 얘거든? 여기서 이제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 나와야 돼, 그지? 그래서 G1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G1이라는 게, F의 함수값이 6이라는 거잖아. F의 함수값이 6이라는 거잖아. 여기 여기가 1이고 여기 접점이 2분은 여기 변곡점의 좌표는 뭐가 돼? 2대 1이니까 2가 되죠. 근데 그냥 이거 이용해서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거 두 번 미분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FG1의 값이 6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긴 하거든. 여기에 극한을 취해주면 x가 1로 갈 때 극한을 취해주면 여기 f 프라임 뭐가 돼? 1이지. 그러면 x가 1로 가면 이게 f 프라임 뭐가 되는 거야? g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f 프라임 1이 f 프라임 g 1 이렇게 돼서 이 g 1의 값이 결국에 뭐라는 얘기야? g 1의 값이 1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게 f1의 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6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자.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f1은 m 더하기 n이죠. 그럼 얘가 6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0을 집어넣으면 f0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5 플러스 n 이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n의 값은 뭐가 돼야 돼? 4분의 1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n의 값이 4분의 13이면 m의 값은 뭐가 돼야 돼? 4분의 11이 돼야 돼. 얘가 그러면 fx라는 게 x-1에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1x 플러스 4분의 13 이렇게 돼버려. 근데 이제 우리는 F4를 구하는 거니까 F4는 3 곱하기 4 집어넣으면 4분의 9 더하기 11 더하기 4분의 13 이렇게 돼버리지. 4분의 27 더하면은 40이지. 그러면은 10 더하기 11이니까 답은 2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건가. 이해되니? 이렇게 해석해야 돼. 네, 다 23, 23이야. 13. 답이 13? 답이 14? 사 집어넣으면 3 4 집어넣으면 4분의 9 4분의 27 더하기 4분의 10 그럼 틀렸다는 얘기네 이게. 요 마지막의 값이 틀린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서 이런 상황인 거네. 맞네. 여기 G1이 있잖아. 1도 있지만 얘랑 같게 되는 게 여기 바깥 요 반대쪽의 상황에서도 있겠지. 그러면 이게 대칭이니까 이 변곡점이 2였잖아. 그럼 요 점은 뭐가 돼야 돼?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F3이 6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네. F3이 6이다. F3이 6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식을 좀 바꾸자. 근데 1은 왜 안 됐던 거예요? 1이 이 gx의 좌표가 2분의 5보다 커야 되잖아. g1의 값이 이게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그래. 그래서 아까 F1이 안 되고 F3이 돼야 돼. 그럼 F3은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n 플러스 n 이게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2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2분의 11. 그러면 3n 더하기 n이 2분의 11인데 여기서 n의 값 4분의 13은 맞는 거니까 여기다 4분의 13을 집어넣으면 3m은 2분의 11, 4분의 22에서 4분의 13을 빼니까 4분의 9죠. m의 값은 4분의 3 이렇게 돼버리네. 그래서 이 fx라는 식이 x-1, x-2분의 5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13. 그러면 이거 더하면 아까 10이었잖아. 4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x에 4 집어넣으니까 3이지. 이게 답은 13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다음. 그다음 또 확통은 질문할 거 없어요? 29번. 29번. 앞면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고 뒷면에는 모두 0이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 6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6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 자연수 K가 보이도록 놓았다. 그랬을 때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식을 한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이면 K번째 자리에 놓여있는 카드를 한 번 뒤집어 제자리에 놓는다. 위의 시행을 3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주사위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은 그랬네. 지금 우선 1부터 6까지 합은 짝수죠. 근데 이제 3번 반복한 후 6장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얘들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한 숫자가 3번 나온다고 생각해봐. 지금 이게 다 보인다 그랬잖아. 그럼 3번 나오면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니까 만약에 2나 4나 6이 3번이 나온다고 하면 2가 3번 나오면 2가 안 보이잖아. 그럼 나머지 수는 어차피 짝수지. 그치? 짝수에서 짝수 뺀 거니까. 이거 홀수인가? 아 이거 홀수구나. 아 미안. 홀수구나. 21이지 합이 21. 홀수가 3번 나오면 어떻게 돼? 원래 그 홀수가 3번 나오면은 뭐 1이 3번 나왔다 그럼 1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럼 남은 수합이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지. 이해가? 왜냐면 지금 보이는데 3번 나오면 안 보이고 보이고 안 보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생각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홀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홀수에는 그러니까 홀수가 적혀져 있는 숫자가 3번 나오면 네. 그러면은 1이 만약에 3번 나왔어. 그럼 이게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수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짝수. 그 상황을 만들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이거는 세 숫자 중에 한 숫자를 뽑아. 1 또는 3 또는 5. 걔네들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이러면 수의 합이 뭐가 돼? 짝수가 되는 거죠. 이해가? 자, 만약에 한 숫자가 2번 나오고 다른 숫자가 한 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얘들아, 한 숫자가 2번 나오면 결국에는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건 보이는 거죠. 근데 다른 숫자가 한 번 나오면 이 숫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한 숫자가 2번 나오는 경우는 어느 숫자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치? 어차피 보일 거니까. 근데 요거 뒤집히는 거는 어때야 돼? 짝수가 되려면 무조건 홀수가 뒤집혀야 돼. 그치? 그래서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을 하자. 한 숫자가 2번 나오는 게 근데 저거 근데 어떤 경우든 홀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홀수가 한 번 아니면 3번.
확률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맞네. 다른 숫자가 한 번 나오는 경우니까 근데 이게 이런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게 3이 두 번 나오고 1이 한 번 나와도 어떻게 돼? 합이 홀수가 돼야 안 돼? 짝수가 돼야 안 돼? 이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6개의 숫자 중에 2개를 뽑아. 오케이? 2개를 뽑는데, 두 수를 뽑는데 한 숫자는 몇 번 나와야 된다고? 2번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홀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세 숫자 중에 한 숫자인 거죠. 이거 육시를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한 숫자가 2번 나오는 경우가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눠 생각하자. 얘가 짝수가 나오는 경우는 짝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홀수 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짝수 2개와 홀수 하나를 배열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총 몇 가지야?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3가지인 거지. 그런 다음에 6분의 1에 몇 제곱을 해줘야 돼? 3제곱을 해줘야 돼. 이해가? 여기 홀수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 여기 홀수인 경우. 그러면 다른 숫자도 이거는 뭐가 돼야 돼?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홀수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데 2번 나오는 게 만약에 1이랑 3을 꺼냈어. 그럼 1이 2번, 3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지만 1이 한 번, 3이 2번 나올 수도 있지. 그런 경우가 2가지야. 2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배열하는 경우가 이것처럼 3가지가 될 거고 6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우리는 주사위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을 확률이지. 그러면은 처음에 이렇게 짝수가 2번일 때 여기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짝수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 1이 나오는 경우니까 짝수 2개와 1, 그러니까 짝수랑 이 1을 배열하는 게 또 3가지. 6분의 1의 3수. 이것들 중에 1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더하기. 여기서도 요 마지막 숫자, 다른 숫자 한 번이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3, 5 중에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지? 그럼 3을 선택했다면 3, 3, 1을 배열하는 거 3가지에다가 6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제 우리가 분자에 올려야 되는 게 조건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 세 숫자가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한 번 나오는 경우인데 이게 짝수가 되려면 홀수가 한 번 뒤집히고 짝수가 몇 번 뒤집히는 경우? 2번 뒤집히는 경우가 있고, 그지? 홀수가 몇 번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 3개 뒤집히는 경우도 있겠죠. 얘가 이 경우 말고 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홀수 하나 뒤집히고 짝수 2개 하는 거는 홀수 3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하나. 짝수 3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 2개. 배열하는 거 3팩. 6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이거는 홀수 3개 나오는 거니까 그냥 3팩 곱하기 6분의 1의 몇 제곱? 3제곱. 자, 그러면은 이 경우는 무조건 1이 몇 번 나와? 한 번 나오니까 이거는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위의 경우에서 1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경우니까 짝수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3팩 배열하고 6분의 1의 세제곱 이것도 분자에 올려줘야 돼. 알겠어? 근데 어차피 6분의 1의 세제곱은 다 뭐야? 공통이죠. 자, 우리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분모 들어가야 되고 요거 분모 들어가야 되고 요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6분의 1의 삼수는 제외해. 그럼 여기서는 3가지. 자, 여기에서는 3, 3은 9, 3, 27가지. 밑에 거는 3, 2, 6, 6, 3, 18. 그리고 또 맨 마지막 거에서는 3, 3, 9, 27가지에다가 6가지. 이렇게 돼버리네. 잠깐만. 27이 아니네. 6, 9, 54가지네. 아니다. 9, 6에 54, 그치? 9, 6에 54. 그리고 여긴 3가지. 그리고 분자에 올라가야 되는 거. 얘가 몇 가지야? 27가지. 얘가 몇 가지가 돼? 3, 2, 6에 18가지. 그리고 마지막 요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6가지고 얘도 분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3, 6, 18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요거 계산하면 30에 18 48에다가 60이니까 108가지가 되는 거고 37에 45에 24니까 69가지. 그럼 3으로 약분하면 36분의 23가지 이렇게 되나 본데 답이 59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49. 답이 49라고? 잠깐만. 삼 더하기 27 더하기 3, 2, 6, 6, 3, 18에다가 여기 6을 안 더해주는 것 같은데 3, 3은 9 더하기 6 이 6을 안 더해준 것 같은데 15가지. 잠깐만 3, 3은 9 3, 2, 여기 15가지인데 분자를 잘못 계산했나? 15가지.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가 6가지. 여기가 9, 3, 27가지. 그러면 21에다가 48가지. 3으로 하면 39에 16가지. 답이 45라고? 49. 49? 잠깐만. 근데 맨 마지막 그 보라색에서 18 아니에요? 맞아. 18. 나 9로 계산했구나. 24가지네. 근데 6개 이미 더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 6, 3, 18에다가 여기 6가지니까. 이것도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 24 앞에 쓰다니 6. 이거? 네. 이거는 요거. 그러네. 24에 39가 돼야 되네. 그럼 더 작아지는데? 잠깐만. 3, 3은 9. 9 더하기 6해서 15. 6. 여긴 39가 맞고, 그럼 분모가 3에다가 3, 3, 3, 27. 3, 2, 6, 18. 18에 3, 3은 9, 6에 54. 6가지. 그럼 이게 39가지고 더 작아지는데? 그럼 3분의 1 나오는데 이거는? 13에 36이구나. 그럼 49가 맞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해돼?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14번 문제 봅시다. 무조건 30번. 응? 30번. 확통? 네. 이거? 네. 이거 먼저 합시다. 구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그랬고요. 아, 10까지 있네. 헐. 이제 크거나 같다라는 증가함수 조건이 주어졌고, x가 1과 5 사이일 때는 fx는 x보다 작거나 같고, 6과 10 사이일 때는 fx가 x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다조건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봐봐. 만약에 f5의 값이 1이야. 그럼 f6의 값은 뭐가 돼? 7이 되는 거죠. 그리고 f5의 값이 2면 f6의 값은 뭐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f5의 값이 3이면 f6의 값은 9가 되는 거고, f6이 4면 f5가 4면 f6의 값이 10.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가 1을 갖는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6은 뭘 가져야 된다고? 7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5 이하의 수들은 다 5 이하인데 뭘 만족해야 돼? 이 증가함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F5가 1이면 1, 2, 3, 4는 다 어디로 가야 돼? 예. 1로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7은 어디로 가야 돼? 7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야? 4가지인 거죠. 이것도 이게 안 되네. 어렵네. 예, 중복조합 쓰면 돼요. 중복조합을 썼을 때 문제점이 생겨. 이 4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꺼낸다고 쳤을 때 7, 7, 7, 9를 꺼냈다고 쳐봐. 그럼 7이 7로 가는 건 만족하거든? 근데 8이 7로 가는 건 만족하지 않아. 왜냐면 F8은 8보다 어때야 되는 거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렵네. 이 케이스 나누는 건 별게 없는데. 문제에서 다 세야 돼요. 근데 이제 F10은 10으로 뭐가 되는 거야? 교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9가 이걸 케이스를 다 세야 되네. 와, 빡센데? 이게 9가 만약에 10으로 간다고 쳐봐. 10으로 간다고 치면 8은 8, 9, 10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치? 만약에 9가 이게 10으로 가면 8은 8, 9, 10 중에 하나인데 8이 10으로 가면은 7이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고? 4군데고, 그지? 8이 9로 간다 그러면 3군데고 8이 8로 간다 그러면 몇 군데야? 2군데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경우를 다 세야 돼. 케이스를 나눠서. 10은 10으로 고정이야. 그러면
F9가 10이면 F8이 10일 때 F7은 4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 근데 만약에 F8이 9면 이렇게 9로 가면 7이 갈 수 있는 건 3가지야. F8이 8이면 2가지인 거겠죠. 근데 이제 F9가 9면 F8이 9로 가야 돼서 3가지. F8이 8로 가서 몇 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가 첫 번째 경우인 거다. 그러면 4, 3, 2 더하면 얼마야? 9. 여기 14가지 나오는 거네. 이게 14가지. 이해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는 10은 무조건 10이니까. 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F5가 어디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 자, F5가 2로 간대. F5가 2니까 F6은 어디로 가야 돼? 8. 이렇게 되는 거지. F6은 8. 그럼 이게 경우가 또 이렇게 되는 거야. 우선은 이쪽 경우 먼저 세면 F9가 10으로 갈 때. 그럼 F9가 10으로 갈 때는 F8이 10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F8이 9로 가는 경우가 있고 F8이 또 8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돼야 돼? 여기 이거 해놓은 거니까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제 F9가 9로 간다면 잠깐만. 이거 틀렸다. F8이 10이면 F7이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세 군데구나. 왜냐면 F8이 10으로 가면은 F7이 갈 수 있는 건 8, 9, 10 3개니까 3가지. 그럼 이때가 2가지, 이때는 1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3, 2, 1 이렇게 돼버리는 거다. F9가 9로 간다면 F8이 9로 가서 2가지, F8이 8로 가면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도 또 세야 돼. 이번에는 이게 F4가 어디로 가면 2로 가면 F3이 어디로 갈 수도 있고 2로도 갈 수 있고 1로도 갈 수 있잖아. 그러면 F4가 2면 요시 저거는 그냥 중복적 한다면 1이 2로 가는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4, 3, 2만 있으니까 그렇게 세도 되겠다. 저쪽은 이제 EH4에서 F1이 2로 가는 경우 1가지. 그걸 빼주면 되네.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나? 5C 401이니까 4가지네. 그지? 그래서 이게 4 곱하기
6가지, 3가지, 9가지, 이게 36가지. 얘는 이렇게 나와야겠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F5가 어디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그럼 F6이 어디로 갈 때? 9로 갈 때. 근데 이게 보면 1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는데? 1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요 경우 있잖아, 요 경우. 요 경우는 방금 전에 구한 요 4가지랑 어때? 같은 거죠. EH4인데 10이 9로 가는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EH3 아니야 그럼? 응? 그냥 EH3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10은 10이니까. 그럼 왜 개수가 달라지는데 잠깐만. EH3이면 뭐가 되니? 4시 6개. EH3이면 6개잖아. 그럼 이것도 EH3이 맞는데? 여기가? 왜냐면 어차피 1은 1로 고정이잖아. 그럼 이 세 개가 어디로 갔어야 돼 아까? 요 앞에 상황에서 1, 2로만 가는 거니까 여기도 EH3인데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2, 3이 4. 잠깐만 내가 좀 EH3이고 EH4에서 아 그러네 똑같네. 어쨌거나 여기 되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가 되는 거다 그죠? 저기 근데 왜 EH라고 해요? 어디? 3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 그 위에 여기? 그 처음에 저기 1, 2, 3 할 1, 2 할 때 1, 2? 어디 몇 번째? 그 그림에서요 지금.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에서 네. 약간 EH 거였잖아요. 이 여기 이쪽 생각한 거지. 네, 근데 처음에 저기 3은 왜 안 포함시키고 계산해요? 3? 여기 3? 네. 아직 이쪽 계산 안 했는데. 아, 그래. 아까 전에 거 한 개 계산하자. 이건 아까 요 과정 말고 요 단계에서 계산한 거. 이건 아까 이제 지금 요 상황은 이 상황을 그린 거고 아까는 이제 요 상황이었으니까 상황이 달라. 근데 이제 요 상황을 보면 여기 이제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아까 요 상황, 요 앞에 상황에서 F6이 8로 가고 요 상황이랑 이거랑 어때 지금? 이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4 곱하기 뭐가 돼야 돼? 9에서 뭐가 돼야 돼? 36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럼 마지막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랑 같겠어? 첫 번째 저 상황이랑 같은 거야. 우리 여기 구해놨던 거. 이 상황이랑 같은 거야. 이 답이 100인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케이스 2개가 생각해서 결국에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14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fx는 요거를 만족하고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최대값은 그랬네. 우선 그래프를 그려야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 자, 우선은 이 주어진 그래프 먼저 그리자. 6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마이너스 1이랑 1이 극점이 되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6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 그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되는 거네. 3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2도 집어넣어봐야 되거든. 그럼 2집 마이너스 3.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 그거네. 마이너스 3이네.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 라인이 같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를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인 거다. 그 다음 요식은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9죠. 그럼 2,9니까 9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비워져 있어야 되는 거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얘들아 이게 만약에 b가 2라고 생각하면 2, 뭐가 돼버려? 9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지금 y는 9인데 만약에 b가 2잖아? 근데 어차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가? 근데 이거 보면 이 9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니? 근데 이게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오면 몇 개가 돼? 하나, 둘, 세 개지. 이렇게 접근하면 하나, 둘, 세 개고 하나, 둘, 세 개, 9개 맞거든? 근데 이게 되는 게 몇 개만 있어야 된대? 한 개만 있어야 된대. 근데 9가 되는 게 여기를 잡아도 9개고 여기를 잡아도 9개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b가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여기가 지금 2잖아. 2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b가 이렇게 있다면 그래프가 어차피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 상황도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b라는 값이 2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큰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우리가 이제 상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의심되는 점이 이제 이런 점들인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4개. 여기다 조금 큰 쪽에서 오면 2개. 좀 작은 쪽에서 오면 5개, 9개가 넘어가죠. 이 상황은 또 안 되는 거네. 근데 그냥 느낌상 또 여기 경계 있잖아. 여기 경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했다.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딱 여기가 y는 t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위에서 오면 5개, 3개. 여기서 오면 하나. 이 상황이 딱 우리가 찾고자 하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지금 b인 거거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뭐가 돼? 2분의 b 플러스 2죠.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a에 2분의 b 플러스 2 빼기 2 2분의 b 플러스 2 빼기 b 더하기 9 이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돼. 그럼 a에 2분의 b 빼기 2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a의 4분의 b-2의 제곱은 12 이렇게 되거든? 뭐가 돼야 돼? 48. 그래서 여기에 자연수를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나 미안해 잠깐만 전화 좀. 그 다음 또 몇 번? 22번. 22번. 먼저 19만에 음. 그래프만 맞느냐고. 그래프만. 그래프? 네. 이게 주기가 뭐가 돼버려? 8 이렇게 돼버리죠. 여기가 4, 여기가 8. 근데 지금 요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몇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네. 마이너스 이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이 되는 거고 여기가 12가 되는 거거든? 얘가 근데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랑 x는 몇 대칭이야? 2대칭이야. 2대칭이니까 지금 요 부분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해? 근데 이게 4분의 1보다 어때야 된대? 곱이? 잘. 작아야 된대. 근데 이게 곱이 4분의 1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요 두 개의 값을 곱하는 거니까 곱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이해돼? 그래서 그래프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네. 근데 이게 다 음의 값밖에 안 그려지는데? 근데 저거 처음에 그림 처음에 이 F2 플러스 X 그랬잖아요. 근데 저 오른쪽 식은 그냥 Y축 대칭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그림 그래프의 Y축 대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이렇게 Y축 대칭 아니냐는 거지? 아니 그냥 그 그래프의 Y축 대칭 아니에요? 지금 이 그래프에? 그러니까 분홍색 그래프에? 네, 분홍색 그래프의 그러니까 초록색 그래프가 그냥 분홍색 그래프의 Y축 대칭 아니에요?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는 거니까. 잠시만. F의 마이너스 X 빼기 2 이거거든?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고 그리고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Y축에 대칭을 하면
y축에 대칭을 하면 그냥 이 그래프거든? 근데 그거를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네. 잘못 그렸네.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 이렇게 그려야 되네.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얘를 x축으로 이만큼, 저게 어차피 y축 대칭이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근데 0 넣으면은 똑같이 F인데. 근데 이거 그래프로 풀지 말고 식으로 풀면 안 될까? 그래요? 식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사인의 4분의 파이에 x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사인의 4분의 파이에 2 빼기 x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사인의 4분의 파이 x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x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4분의 파이 x지. 얘도 코사인 4분의 파이 x란 말이야. 그럼 이게 4분의 1보다 작다니까,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 그냥 요거 구하라는 얘기여서. 이걸 그래프로 하려니까 너무 복잡한데도. 그래서 쟤는 집어넣어서 식으로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 이해돼? 그 다음 22번. 이 문제가 그 논란의 문제다. 22번이 이때 수능에 우리 그 성열 씨가 킬러 문제 배제하라 그래가지고 없어요. 없어. 유승이 없어?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